자, 덕양에너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에 10월에 미친 듯이 상장주 몰아서 쭉 상장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1월에는 이게 합병해서 들어온 종목은 스펙 합병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IPO 거친 신규 상장주는 없었죠. 자, 2026년 올해 첫 상장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 공모가 10,000원에 들어갔고요. 공모가 10,000원에 들어가서 지금 답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우선 첫 번째로 얘기 드린다. 두 가지로 얘기 드려요. 우선 오버슈팅입니다. 딱 잘라가지고 그냥 오버슈팅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최근에 이제 지수 흐름, 시장 워낙에 좋죠. 그래서 워낙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 한 달 만에 지금 딱 한 달 만에 지금 첫 등장이거든요. 한 달 만에 첫 등장이 되다 보니까 이 수급이 좀 몰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수급 효과로 올라 들어가는 건데,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만 첫날 시세가 올라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종목 좋은 거 아닙니다. 저 앞쪽에 예를 들면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있죠. 여기 아크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첫날에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었죠. 첫날에 시세가 이렇게나 잘 나왔던 종목인데, 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첫날 분석을 해드리면서, 자, 이 종목이 이거요, 굉장히 비싸게 상장된 겁니다. 비쌉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비싸다고 얘기를 드리면서도 단 오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네, 특별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날은 이제 단타를 치시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빠져 내려가라 라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덕양에너젠의 경우도 딱 지난달 상장한 종목의 저 아크릴과 같은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동안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하나도 없다가 요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 지금 쭉 올라 들어가는데 이제 나만 처진다 그래서 달려드는 뭐라도 하나 나오게 되면 이렇게 달려드는 이런 수급 쏠림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지금 전형적으로 올라 들어간 종목이고요.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를 드리겠는데, 우선 첫 번째, 자, 이 종목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수소기업입니다. 수소기업이에요. 근데 수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소기업들 같은 경우, 수소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수소기업들이 자동차향으로 엮이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학 쪽으로 엮이는 종목이 있어요. 자동차향으로 엮이는 종목의 경우는 이 현대차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쪽의 정책적 이슈에서도 수소는 그렇게 부각이 될 만한 게 아니죠. 지금 누가 수소 보냐고. 풍력도 안 보고 태양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원전인데, 지금 수소 쪽까지, 그런 쪽까지 지금 뻗어나갈 정도의 정신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어떤 강세를 펼쳐놓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얘 지금 어디다 하고 있냐라고 하면, 자, 이게 보시죠. 얘가 단연 뭐라서 이거 타사의 진규위 어렵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다 좋아. 그거 다 좋은데 어디다 하고 있냐라고 하면 정유하고 석유화학이죠. 정유는 최근에 이제 정제마선이 개선이 되면서 특히 이제 SO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개선이 되면 살아나고 있는데, 석유화학 이쪽 같은 경우 여전히 완전 폭망 섹터 아닙니까? 아직도 석유화학은 폭망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소라는 이름을 달고 틈새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폭발적인 성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테마에 엮여 들어가는 종목도 아니고요. 강력한 테마에 늘 얘기 드리고 있는 거 있죠.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드려요. 신규 상장주는 딱 두 가지로 보면 된다. 자, 첫 번째, 그 종목이 강력한 성장 섹터 이슈에 들어가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의료 AI라든가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런 성장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 반도체 이쪽 같은 경우 이렇게 성장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튀어요. 그거는 튀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못 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서라도 튀죠. 이렇게 눌렸다가도 상당히 비싸게
상승이 돼서 눌려 들어왔다가도 테마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요거 가지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요런 거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비교를 하라는 얘기 들었었죠. 비교. 밸류에이션은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선 이게 뭐 비교 이전에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주요 한쪽이 석유화학과 정유사에다가 다른데 이쪽이 지금 업황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이익 수준으로는 수익으로는 2023년에 이익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도중이었고 매천 그래도 좀 늘었죠. 이제 작년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앞엔 다 아무것도 없고 요거 한 개 분기 이제 딸랑 직전 분기 하나 딸랑 내놓고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보여줘야지 왜 가려? 왜? 무슨 짓을 하려고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가르고 있냐고. 이렇게 실적 다 나와 있는 기업을. 자, 이 실적 다 나와 있는 기업을 왜 가리는 거죠? 신규 상장주?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이게 막 새로 만들어진 기업도 아니고 이미 실적 이렇게 다 발표 나와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거 왜 신규 상장주 이거 왜 안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 응? 왜 안 보여줄까 신규 상장들의 실적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고 성장성이 나가고 주가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올라 들어가 있고 따따블이 나올 것성 정도로 그러면 보여줘야지 왜 가리냐고. 하나같이 다. 자 이제 3분기 가서 보겠습니다. 매출 392억에 영업이익 13억 10억 나왔어요. 그럼 현재까지 가지고 여기서 찍고 지금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매출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익 추세 자체가 후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이제 작년보다 조금 낮거나 영업이익은 작년 수준 정도 될 거고 순익도 뭐 한 요 정도 수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24년 수준. 이익 30억 나오는 회사가 강력한 어떤 테마를 타는 것도 아닌데 시가총액이 8,800 이게 유지 안 됩니다. 이거 로봇주야? 이게? 덕양에너지는 뭐 로봇입니까? 젠자 붙었다 그래가지고 뭐 바이오주예요? 줄기세포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줄기세포 치료제 가지고 난리는 뭐 알테오젠 하는 뭐 케어젠 뭐 이런 종목인 줄 아세요? 젠이 붙었다고? 아니잖아요. 수소기업이에요. 이게 뭔 테마를 탄다고 겨우 30억 나오는 이게 뭐 성장이 나온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성장이 나온다고. 이익 30억 나는 회사가 자 뭐 그냥 저 위쪽으로 치겠습니다. 최고 실적 그래서 요 찍고 그래서 내년엔 돌아간다라고 치죠. 그럼 한 이 정도 나오겠죠. 60억을 기준으로 친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지금 8,800이면 PER 100배, 200배요. 200배의 PER이라는 얘기는 에코프로 최전성기에도 에코프로가 200배 안 갔었고요. 200배 못 갔고요. 한미반도체가 완전 미쳐 날뛰면서 최전성기 갔을 때 그때도 200 못 갔습니다. 얘네도 최전성기 있고 저 꼭대기 들어갔을 때 150배요. 2차전지 그냥 강남 아파트를 때려서 팔아서라도 사라라고 하던 그 에코프로가 150배요. 150배. 근데 이게 지금 200배거나 이거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냥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의 흔적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는 지금 경쟁사를 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 경쟁사 봐봐야 뭐 할 건데. 제가 양해를 좀 많이 구해야 되거든요. 효성중공 비교도 안 되죠. 어디다 갖다 드려요. 리드코퍼는 대부업체인데 여기다 왜 경쟁사라고 갖다 집어넣고 있고. 아니 개뻥 전혀 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죠. 효성중공은 전력설비죠. 리드코퍼는 돈 빌리주는 투자하신 분이라 갖고 야. 제가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대여 대부업체잖아요. 대부업체인 리드코퍼하고 효성중공하고 여기다 대고 수소 이거 왜 비교 대상으로 갖다 놓냐고. 뭐 사실은 비교 대상의 의미 자체도 없습니다. 뭘 비교라거나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종목이니까 비교 대상의 의미 자체도 없어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앞서 나왔던 아크릴 같은 형태로 그 특이점이 나온 단타 시세는 한마디로 세력주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하는 거 경쟁률 힌트를 드렸었죠. 기관 평균 경쟁률이요. 신규 상장주의 기관 청약 평균 경쟁률이 1100대 1입니다. 1100대 1. 그래서 이 기관들의 평균 경쟁률 자체가 1100대 1 아래쪽에서 헤매고 있는 그 반토막 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로 들어오면 이거 지금 이거 에너지주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비싼 종목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그 정도 성장이 나오겠냐고. 뭘 가지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돈 놓고 돈 먹기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아래쪽에 개잡주들 작전 세력들 돌아가서 상한가로 오늘 나가는 종목은 뭐 있을까요? 잡주 종목의 상한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잡주 종목의 상한가. 오늘 잡주가 없는데요. 이게 잡주 종목들 요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잡주급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쫙 뽑아낸 거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잡주 종목들이 이렇게 쫙 뽑아 올려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쪽의 종목들 흐름하고 다를 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놓고 돈 먹기 방식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그럼 결론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공모가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서 스타트 끊어가지고 지금 70% 80%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가격은 이미 오버 상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때려 팔죠. 이거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때려 팝니다. 이렇게 해서 불려놓고 여러분들은 돈 놓고 돈 먹기로 들어가고 얘들아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하면서 때려 팔고. 자, 그러면 이제 잘 나와야죠. 이건 이제 잘 나오는 게임입니다. 누가 잘 나오느냐 게임이야. 이게 현재 상태로 친다 그러면 여기 케이스도 아주 간단합니다. 7% 12% 잡으면 돼요. 일반 상한가 분석 때 설명드렸던 그 룰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상한가 분석 때 설명드렸던 룰이 있죠. 고가 대비 7% 12%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7%에서 1차 7% 하락하면 1차 매도 12% 깨지면 2차 매도. 그리고도 미련이 남으면 예를 들면 오후 시장 쪽에서 쭉 빠졌다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빠져서 돌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요 정도 수준. 그렇죠. 그래서 쭉 빠지는 경우 보통 38선이나 50%선 요 정도 자리에서 돌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프라운드. 그럼 요게 이제 현재 기준으로 38선이 35,500원이고요. 50% 라인이 28,600원 이렇게 걸렸습니다. 요 정도에서 다시 리바운딩 돼서 톡 돌아오는 거. 요 정도 흐름 한번 더 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손 떼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게 무슨 제약바이오라 가지고 뭐 치료제 뭐 하나 나와 가지고 터트리는 기업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석유화학 쪽에 들어가는 정제수소 만드는 기업이 무슨 PR 210배가 뭐냐고. 210배가 지금 이거 여기 로봇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자, 이 SPG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도 아시죠? SPG 이렇게 미친듯이 들고 가는 이 SPG가 지금 PR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얘가 지금 140배요.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서 로봇주 당대 최강, 이 당대 최강에 들어가는 이 SPG가 144배인데 이게 144배인데 지금 이 덕양에너지니 수소 석유화학 개망하고 있어가서 당연히 이익 추세 떨어지고 있는 얘가 지금 210배.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죠. 그럼 그냥 돈을 먹고 튀시면 되는 거야. 이제 누가 제대로 돈을 잘 먹고 튀냐 이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렇게 개별 종목들 미쳐 날뛰고 춤추는 장세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기겠다라고 하는 종목들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 안 좋게 얘기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미리 염두에 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빠져나올 때 못 나오니까. 그 종목의 한계성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올 때 못 나온다고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BL 팜텍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래 거래 정지에서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날인 오늘 이제 잡아가지고 올라 들어갔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로 설명드린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복불복이에요. 네오팩트는 깨져버렸고요. 이렇게 점점 들어온 다음에 깨지죠. 이게 그 날짜들이 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움직여 들어가는 경우가 357이죠. 자, 357. 거래정지 바로 후, 거래정지 그리고 재개 후에, 거래정지 직전 날 혹은 거래정지가 풀리고 난 날, 거래정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깨지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변곡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복불복에 들어가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야 제2의 네일파이, 네오팩트 같은 경우 뭐라서 이래가지고 뭐 제2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뭐 그래서 상한가 5방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되긴 돼요. 지금 같은 때 이런 거 안 들어가서 먹으면 언제 먹을 거야?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작정하고 돌아 들어가면서 아주 대놓고 잡아뽑는 이런 때 이렇게 대놓고 잡아뽑는 종목들 이런 거 쭉쭉 따라 들어가서 이런 거 쭉쭉 따라 들어가서 이런 거 먹지 않으면 언제 먹을 거냐고. 예? 성우전자도 하한가 들어갔죠? LG엔솔 배터리 이슈 하한가.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들어가서 오늘 같은 날 대놓고 잡아뽑는 흐름에 이거 안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서 먹을 거냐고. 그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올라 들어간 내용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못 가고 있다가 뒤에 빠져서 지금 한 방에 빠져나오는 경우죠. 이게 케이스는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야 맞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유로픽 같은 경우엔 뭐 원래부터가 기대가 굉장히 강했던 업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유로픽 같은 경우도 그러죠. 이 유로핏이 밀려 내려오는 와중에서도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만 이건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노려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상장 첫날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때 비교를 제가 뭘 가지고 비교를 해드렸냐면 바로 이 3빌리언 가지고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유로핏 같은 종목들 3빌리언 이 종목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까져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강한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가에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눌려 내려와도 사 들어가는 흐름들이 가능한 거 상장 첫날의 경우에 따라서 놀이도 있겠지만 이게 뭐가 그렇게 성장성이 강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전형적인 돈 놓고 돈 먹기에 들어가는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그래서 아크릴서부터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거 이제 자신 없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덮어놓고 이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오르고 도움을 받으셔도 돼요.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 안에 이거 이제 한동안 이제 중간에 IPO 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한 달 동안 텅 비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사이 동안에 안 했죠. 이 신규 상장주들만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략해가지고 이런 거 그냥 치고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오는 이 게임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도움 받으시면 돼요. 매일 이게 날마다 이거 살펴보게 되면 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만 잘 알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신규 상장주기라는 얘기 제가 계속 분석해드리면서 해드리잖아요. 하도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까지는 딱 되는 종목만 분석을 해드렸죠. 제가 산일전기라든가 뭐 이런 저런 되는 종목 넥스트바이오 3빌리언 전진건설로봇 마린솔루션 뭐 이렇게 되는 종목들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가서 많이 당해요. 작년에서부터는 되는 종목이건 안 되는 종목이건 전부 지금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다 분석해드리고 있잖아요.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종목들. 물론 저라고 다 맞히는 못합니다만 압도적으로 확률이 높죠. 제 얘기가 맞을 확률이. 그리고 그러면 이 저희 신규 상장주 전문으로 다룬 분 같은 경우 허구한 날 틀리면 그거 하겠습니까? 맨날 틀리면 맨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면 아크릴 같은 종목들 그래가지고 와 하고 갈 줄 알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덜컥 물려버리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쳐물리면 들어가겠냐고요? 안 하죠. 안 하지. 계속 물리는데 누가 하겠냐고. 여러분들은 계속 물리는데 그거 계속 합니까? 안 하지? 자, 그리고 도움 받으시고 신규 상장주도 여기 제대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